네, 세계 증시 소식을 빠르게 새벽 배송해드리는 글로벌 증시 시간입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밤에 뉴욕 증시가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해제됐지만 그래도 주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죠. 네, 맞습니다. 오늘 그 나스닥부터 뭐 다우, S&P 500 모두 다 이제 1% 이상, 특히 나스닥은 2% 이상 급락하면서 시장이 이제 분위기가 좀 악화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셧다운이 종료될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좀 반영을 했기 때문에 막상 이제 셧다운이 종료되면서 이 재료가 이제 소멸돼 버렸죠. 네, 그런 상황에서 좀 이제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했던 이유는 이제 오늘 뭐 그 미국 백악관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10월달 고용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제 언급이 좀 계속 나왔고요. 특히 실업률 데이터를 아마 확인하기 어려울 거라는 그런 언급이 이제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달에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든 뭐 동결이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실업률 데이터나 그리고 또 물가지표도 발표해야 되거든요. 근데 10월달 물가지표도 발표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고용과 물가지표를 확인을 못하면 금리 인하 결정이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연준이 결정하다 보니까 이게 깜깜해진 거죠.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하 이 가능성이 좀 낮아진 게 결국 그 투자들의 어떤 기술주 매도에 좀 그 영향을 좀 줬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큰 폭의 좀 하락세를 보였고, 오늘 뭐 같은 또 위험 자산 중에 하나죠. 비트코인도 10만 달러 깨지면서 어쨌든 좀 미국 증시는 셧다운은 끝났지만 경제 지표를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좀 이 불확실성에 다시 한번 좀 매물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나스닥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기술주 급락 때문인데요. 인공지능 버블 우려 때문일지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뭐 인공지능 버블 우려가 계속 좀 나오고 있고요. 뭐 며칠 전에 이제 코어웨이브라는 그 엔비디아에서 GPU를 임대해가지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데 또 클라우드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이 다 AI랑 연결돼 있는데, 그 기업이 주가가 또 한 10% 이상 이렇게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얼마 전에. 네, 그런 부분도 결국 AI 이 어쨌든 이제 지출 둔화가 좀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좀 제기되면서 나온 부분인데, 특히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AI 사이클의 수혜를 많이 받았는데 뭐 인프라라든가 전력망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데이터 센터에 이게 설치가 되면서 같이 붙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아무리 많이 짓는다고 해도 이게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상황에서 사실 AI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 버블론이 그 여파로 좀 더 커지는 모습이고, 또 얼마 전에 이제 공매도로 유명했던 그 마이클 버리가 뭐 팔란티어나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을 또 비싸다, 뭐 공매도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시장 참가자들의 좀 불안 심리를 자극시켰던 것 같습니다. 버블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보지만, 사실 미국 증시가 지난 7개월 동안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 참가자들도 그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어쨌든 뭐 제약주나 금융주는 상대적으로 좋았는데 그 기술주는 계속해서 매물 압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를 앞두고 매파 성향 연준 위원들의 공개 발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현 수준 부근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경제 지표가 확인이 안 되면서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에 대한 흐름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시장의 그 시장 참가자들의 어떤 이제 그 확률을 보면, 원래 이게 한 달 전에는 95% 확률로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예상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변이 없는 이상 그냥 인하죠. 그걸 시장이 이제 반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 들어와서 60%대로 떨어지더니 오늘 같은 경우 48%까지 이렇게 확률이 떨어졌죠. 이제 50% 이하로 갔다는 거는 금리 동결로 지금 시장 참가자들을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많은 연준 위원들이 이제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불확실성을 예로 들어서 금리를 좀 동결해야 된다, 이런 또 언급을 했죠. 그래서 뭐 일부 연준 위원들이 뭐 금리 인하를 계속 얘기는 했지만, 많은 수의 연준 위원들이 지금 좀 이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고, 특히 연준 의장이 워낙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고용 보고서나 물가 지표를 모르고서는 이게 그 금리 결정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10월 말에
아니 11월 말에 10월 달 PC 물가 지표가 일단 나올 예정이고 다음 달 12월 5일 날 이제 11월 고용 보고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와 준다면 12월에 이제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또 할 가능성도 있어요. 지표를 보고. 근데 그런 지표마저도 계속해서 이제 뭐 지연되거나 확인이 안 된다면은 사실상 이거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데이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달 말에 발표된 10월 미국 PC 물가 지수 요게 일단 좀 발표될지 좀 보시고, 왜냐하면 그 물가를 보고 연준이 이 FOMC에서 금리 결정을 좀 하는데 참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일단은 한 1, 2주 정도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계 증시 소식 전해드리는 글로벌 증시 오늘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